힘듭니다. 힘들어요. 배고파서. 그쵸?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굽는 게. 그죠? 2개월 좀 더 지났어요. 근데 처음에 하면 다 그렇게 빠진대요.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근데 하다가 다시 쪘다가 또 하면 잘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저는 살면서 다이어트는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걸 할 일이 없죠. 뭐 밥 먹고 하는데 왜, 뭐. 힘들어서 빼는 거죠. 사실은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근데 같이 하니까, 와이프도 하니까 같이 하는 거 혼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집사람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많이 살이 찐 사람들은 아닌데, 뭐, 하여튼, 날씬해 했다고 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이 있으니까. 밥 한 번 그냥 간헐적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그냥. 저녁 6시, 7시 전에 먹고, 아침 11시까지 안 먹고. 그죠? 16시간 공부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되게 쉽지 않더라고. 그죠? 자,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7번에 그 보유 및 거주기간 예외라고 돼 있죠? 자,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돼 있죠? 건설 임대주택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건 알겠죠? 얘가 영구 임대 이런 거 아니고, 일정 기간 임대했다가, 의무 임대 기간 끝나면 그 전환하는 그죠. 그 처음에는 얘가 임대주택이죠? 임대 아파트 지어가지고 왜 나중에 일정 기간 임대했다가 분양 전환하는 임대 아파트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얘가 의무 임대 기간이 보통 기본이 5년이거든요. 공공 임대 같은 10년도 있지만 기본이 5년이에요. 그럼 얘가 세를 들어가서 여기서 5년을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5년 살았다는 얘기는 임대사업자가 5년 동안 임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뭐를 해요? 분양을 해요. 임대사업자가. 분양해서 얘가 분양하니까 얘가 살아보니까 집이 괜찮아 자기도 분양받아서 등기를 치고 이걸 나중에 1년 후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때 얘는 이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 그 물어보는 거죠. 보유기간 몇 년이다? 보유기간이 1년이죠. 이거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걸 보유하면 안 된다 했잖아. 남의 걸 내가 어떻게 보여? 남의 걸 사람이고 부동산이 남의 걸 보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남의 걸 보유하면 도둑님이 되고 남의 여자를 남의 남자를 보유하려면 부적절한 관계가 되는 거라니까. 자기 것만 보유할 수 있죠. 이때부터 될 거잖아요. 보유는 아까 뭐라 했어요? 공보상으로 가는 거죠. 여기 임대사업자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유는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5년 이상 뭐 했으면 거주했으면 그죠. 여기서 얘가 5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뭐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주겠다. 얘는 비과세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건설임대차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한다. OX? 얘는 O예요. 비과세한다. 왜요? 얘는 현재 1세대 1주택이에요. 근데 뭘 못한 거예요? 보유를 2년 못했는데 이거 하면 2년 보한 거 봐주겠다는 거잖아.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야? 1세대 1주택 2년 보유 한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예요. 아까는 집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봐줬으니까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보유기간 특례는 내가 현재 집이 하나인 상태에서 뭘 못한 거예요? 보유를 2년 못한 거잖아. 근데 이 조건 충족하면 2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잖아요. 그럼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다? 비과세가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규정을 적용한다고 여기는 비과세한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첫 번째 거기 양아를 1번에 그 출처 있죠. 거기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 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단위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넘어가면 수용이 나옵니다. 수용. 수용은 당연히 뭐겠어요? 강제 수용된 거니까 뭐죠? 보유 기간 같은 거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무조건 해준다는 거죠. 짜투리도 있다 했잖아요. 짜투리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수용할 수 있잖아요. 도로가. 그죠? 그럼 여기 얘는 추가 수용은 안 해가거든요. 그럼 이거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추가 수용은 안 되지만 이게 수용되거나 양도된 날로부터 이 짜투리를 5년 이내 팔면 얘도 뭐 내죠? 비과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그죠?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집은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 사업인정 고시 전에 사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인정고시가 낮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대놓고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거기다 집 사놓고 1년 안에 수용되니까 나는 비과세 줘. 그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은 사업인정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인데 얘가 수용이 되면 뭐와 관계없이 보유 거주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이 짜투리 남아있는 것은 5년 안에 팔으면 너도 뭐는 해주겠다. 비과세는 해주겠다. 양가로 2번이 그거죠. 주택 및 그 부속 토지가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하나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수용이 무조건 되는데 그 마지막 이 경우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그 얘기는 니들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3번 4번은 그겁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그죠? 이민 가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고 가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는 이민 가면 무조건 비과세 해주고 이민은 안 가지만 뭐 한다고요? 1년 이상 장기간 해로 출국한다. 집 팔고 갈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안 팔린다 했죠. 이민 간 집이 안 팔려. 그럼 안 팔리면 팔릴 때까지 안 갈 수는 없죠. 못 팔고 나갈 수도 있다. 그때 언제까지 팔아라? 그죠? 예, 그렇죠. 출국일로부터 2년에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국을 해버리면 얘가 비거주자가 되잖아요. 그럼 비거주자가 되면 세대 구성 자체를 못하죠. 왜? 세대 구성은 거주자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따가 나가는 거니까 대신 2년 동안은 유예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안에 팔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은 그거예요. 둘 다 보유 거주 관계없이 되는데 둘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랬고. 5번이 이제 마지막 5번이 그죠? 1년 이상 거주. 얘는 보유 아니고 뭐라고요? 거주. 보유와 거주는 다르죠. 그 집에 1년에서 살았어야 돼요. 부정양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치약상 형편 그런다 했죠? 치약상 형편. 그러니까 애가 학교를 타 지역으로 진학해 너무 멀어가지고 통학하기 힘들어. 그죠? 이사 가야죠. 그죠? 그럼 1년 살았으면 된다는 얘기죠. 대신 애들 안 된다 했죠? 고등학생부터 됩니다. 고등학생부터 되는 거죠. 고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뭐 특목고나 뭐 딴 데 외국 이제 갈 수 있죠. 그러면 너무 멀어서 힘들면 이사 가면 된다. 그리고 뭐요? 질병 치료. 식구 중에 한 명이 편찮으신데 물 맑고 공기 맑은 데로 가야 돼. 너무 멀어요. 간호하기가. 그러면 이사 갈 수 있죠. 이런 경우도 되고. 직장 발령 나는 거죠. 근무상 형편이라고 그래요. 직장이 타 지역으로 발령 났어요. 출퇴근 힘들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가야죠. 근데 이게 사업상 형편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사업상. 개인 사업자 가는 건 인정 안 돼요. 그죠? 하나 더 하면 학교폭력 같은 거 있죠. 그죠? 학교폭력 때문에 뭔다. 요것 때문에 뭐 이사를 갈 수 있죠. 그러면 됩니다. 물론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는 뭘 하면 된다? 거주. 그리고 이사를 어디로 가야 돼요? 타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타시군. 그러니까 동일 시군으로 가면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남양주시에서 남양시로 간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는 거리상으로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멀어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같은 시군으로 가면 안 되고 타시군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때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동일 시군으로 가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5번에 316페이지 1년 이상 무한주택을 거주한 뭐라고요?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장은 치약, 근무상이면 질병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해서 나와있죠. 저 밑에 1, 2, 3, 4 동그라미 1, 2, 3, 4 그겁니다. 1번 학교, 2번 근무상, 3번 질병치료, 4번 학교폭력. 이런 경우는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됐죠? 이렇게 보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얘는.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8번에 뭐 장기 전당하고 뒤에 조합이 쭉 거 이런 것들은 별거 없는 거죠. 자, 비과세는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이제 323페이지 가면 6절에 뭐가 있어요? 양도 또는 취득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언제 사고 언제 팔았냐 그 얘기인데 이거는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보통 이제 그 문제를 보면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잘 안 나오는 것들. 얘가 25회 때인가 나오고 제 기억에 작년 29회 나왔으니까 4년 만에 나온 거죠. 보통 텀이
사람이 그래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연장 2년은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럼 100%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기억하시면 돼, 그냥. 얘는 공부를 하더라도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공부를 할 때 얘는 수업 듣고 문제도 한번 풀고 그 정도 하시면 되지, 얘를 나중에 막 열심히 하고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 이거 뭐다? 보유기간이죠. 양도세는 이게 중요해요. 뭐가요? 보유기간이에요. 그죠? 왜요? 자, 보유기간이 예를 대표적으로 비과세가 있어요, 여러분. 비과세. 비과세는 2년 이상 뭘 해야 돼요? 보유해야 돼. 2년 보유해서 하루만 부족해도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인데, 여기서 하루만 부족해도 비과세 못 받고, 세율도 보유기간에서 하루만 부족하면 세율이 달라지고, 그죠? 다 틀리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법으로 뭐 한다는 겨?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를 법으로 정해주겠다. 그게 양도 또는 취득시기입니다. 자, 그럼 개념 기본으로 여러분 아파트 사고 팔았어. 얘는 언제가 양도일일까요? 아파트를 팔았어. 여러분이 팔았다 쳐봐요. 그럼 언제가 양도일이에요? 안 팔아봐도 몰라요? 언제 것 같아요? 잔금 날짜예요, 잔금 날짜. 그죠? 근데 여러분 잔금 날짜인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대금 청산일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대금 청산일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 있고 실제 잔금 지급일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거? 양도세는 사실상 잔금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양도세는 계약서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얘가 둘이 매매 이렇게 하면,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매매 대금이 10억이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얘가 안 판대. 왜?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안 팔겠대요. 얼마인데 그랬더니 1억이래. 이건 꼭 사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1억. 그죠?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1억 내줄게. 그래서 1억을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쳐봐요. 그러면 자, 5월 25일 날 얘가 10억 주고 5월 27일 날 1억. 이럴 수 있죠. 자, 이러면 대금 청산일은 둘 중에 언제일까요? 이날이다. 그렇죠. 얘는 지금 매매 대금이 아니죠. 세금을 대신 내주기라는 거잖아. 그래서 뭐 있는 거야? 양수자가 대신 양도세 및 부가세를 얘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에는 뭐 이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이 얘기죠. 그게 그런 거죠. 등기나면 어떻게 돼요? 등기 날짜가 나오면. 만약에 이 지문에 등기 날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죠? 항상 등기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빠른 날입니다. 항상 그건 기억하셔야 되죠. 취득세도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1번의 일반거래,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양도에 보시면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 정하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에 뭐라고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양도세 및 부가세액은 뭐한다? 제외한다. 뭔 얘기 아시겠죠? 걔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1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등기친 날로 가는 거고요. 양가로 이번에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언제야? 등기신 날 이렇게 가겠죠. 그 두 개 그렇고. 3번하고 4번은 뭐만 기억하시라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 빠른 날. 앞에 건 잘 안 물어봐요. 그냥 중 빠른 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작년 시험에도 이 중에 하나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장기할 부주권 해가지고 뭐라고 써요? 저쩌고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왔죠. 자, 혹시나 이거 뭐 열심히 할 건 없지만 혹시 하는데 이런 거 보세요.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대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본다. 아니면 양도일로 본다. 아니면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그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대금 청산일을 1번 취득일로 본다. 2번 양도일로 본다. 3번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정답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4번이에요. 알 필요 없다. 그렇죠? 알 필요 없다. 왜? 걔는 안 물어봐요. 이게 왜냐면 이게 보통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이걸 외워요. 얘는 대금청, 얘는 취득, 이날을 취득이고 얘는 이날 양도일로 보고 얘는 근데요 취득일, 양도일, 취득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 헷갈려요 그거.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안 물어봐요. 뭐만 알면 돼, 우리는.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언제라고요? 대금청산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취득일로 부른지 양도일로 부른지 지들이 와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틀리게 해서 물어보진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중 빠른 날 기억하면 되는 거지,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니 양도일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알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는 거죠. 어쨌든 3번, 4번은 둘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을 틀리게 넣어. 그죠?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메뉴에 그 박스 있죠? 324페이지. 그 표 박스 안에 3번 있죠, 메뉴에. 그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이거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양도 배울 때 했었는데, 그죠? 이 둘이 매매를 했는데 한쪽에서 소송이 올라됐죠. 그러니까 얘가 왜 1999년에 사가지고 2019년 1월에 팔았는데, 여기서 한쪽이 뭐였어? 무효소송을 걸어가지고 판결이 이 계약은 원인 무효라고 판결 났어요. 그래서 얘가 2019년 8월에 판결 나가지고 그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게 된다겠죠. 그리고 원주인한테 돌려준다 했죠. 이걸 우리가 뭐 한다 했어요? 환원이라고 했잖아. 환원. 그죠? 이때 이 환원은 양도도 아니다. 이 환원된 토지를 다시 팔면 얘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이 논리라는 거죠. 이 계약 없었던 게 되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했어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기억되고. 경매 받으면 여러분 민법에서 소유권 언제 취득합니까? 경매 받으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희한하죠. 그것도 쉬운 얘기는 아닌데, 희한하게 제가 궁금한 게, 가는 학원마다 물으면 그건 다 대답하대. 대금 완납일이라는 거야, 막. 그죠? 있어요, 몇 가지. 막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거. 뭐 시효 취득은 몇 년 이상 점유율 취득하면 20년 막 이런 거 대답 기가 막히게 해요. 그죠? 그러면 양도세는 경매를 받으면 얘가 언제가 취득일까요? 경매를 받으면 4번이 보세요. 거기 4번 뭐라고 돼 있어?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이래요. 민법은 금방 대답하면 얘는 모르죠. 그런 거 있었어? 그냥 완납한 날 똑같아요. 대금 완납한 날. 그죠? 이번 상속은 항상 언제? 돌아가신 날, 그죠? 항상 상속은 돌아가신 날. 안 돌아가면 상속이 안 되니까, 그죠? 증여는 언제요? 증여를 받은 날. 취득세는 계약일이라 했죠. 그러니까 증여는 이게,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세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취득세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봐요. 근데 얘는 증여 받은 날 그래요. 시간이 있는 거죠. 그죠? 같은 증여인데 취득시가 다르죠. 이건 헷갈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개 엉키면 줄긋기 하라겠죠? 얘가 짧고, 얘 길고, 짧고, 길고. 짧은 건 짧은 거, 긴 건 긴 거에서 줄긋기라서 해서 헷갈리면 구분하셔야 돼요. 속으로 그 생각 안 하겠죠? 이거 똑같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양도세, 상도세, 취득세 똑같네. 얘가 분명히 양도, 소득세잖아. 양도, 소득세. 그죠? 예, 길어요. 긴 건 긴 거, 짧은 건 짧은 거. 그죠? 안 되면 그렇게라도 구분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첫 번째 정답이 3번이었어요. 다음 중 양도 및 취득시로 틀린 걸 고르시오. 3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여러분 직접 건물 지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일단 뭘 받고 지어야 돼?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자, 허가 받고 지었어요. 완공됐어? 맘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 뭐 받는다 그래요? 준공검사 받죠. 그러면 걔들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허가 받고 지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이 되는데, 무허가로 지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무허가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준공검사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럼 사용승인서도 교부가 될 일이 없지. 그런데 무허가로 지었다는 얘기는 뭘 하겠다는 거야? 사용은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무허가는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근데 작년 시험에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놓고 뭐가 났어요? 그건 했어요. 1번에다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은 해놓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아니고요. 틀렸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죠? 자, 그게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보시면 되고. 4번은 민법상 시효 취득이라고 되네요. 시효 취득. 자, 이거 지금 아는 얘기네요. 민법에 타인의 토지를 내가 점유해서 몇 년 이상을 점유하면 20년이죠. 그죠? 20년. 20년 이상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얘를 뭐래요? 취득을 하죠.
이날이 C 완성이래요. 그럼 얘가 이제 등기를 넘겨받아서 일부에서 팔았다. 그럼 이날이 양들이죠. 자, 그럼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니? 그런 거네요. 등도 취득일 언제다? 자, 보세요. 이날이나 이날을 취득일로 본다 쳐봐요. 그러면 이날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세금을 어디서부터 내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갑한테? 그러면요, 요 20년 동안 땅값이 올랐죠? 이건 누가 내? 땅 주인이? 땅 주인이 생으로 땅을 뺏겼는데 지금? 얘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가지고 이걸 지 혼자 깃발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였어? 자기가 사용수익을 했잖아요. 그 세금은 누가 다 내야 돼? 갑이 다 내야지. 그 취득이 이날인 거야. 그래서 양도세는 언제? 점유 개시를 취득일로 봅니다. 그러면 얘가 이건 취득하고 팔았을 때 얘기고 그 전에 먼저 취득했으니까 뭐부터 내야 돼요? 취득세를 먼저 내요. 취득세. 그죠? 그럼 얘는 취득세 취득시는 언제일까요? 이거 아셔야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 양도세에서 말하는 취득 시기와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 시는 다릅니다. 그죠? 취득세는 그 취득한 날, 지방세 취득한 날 60일이란 취득세 내려고 취득세 정하는 거고, 이거는 보유기간 따지는 건데, 얘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상속은 똑같죠. 왜? 걔는 돌아가셔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상속 개시래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그 머릿속에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취득 시기가 취득세 말하는 취득 시기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걔는 별개예요, 별개. 서로 다른 얘기예요. 그걸 착각하시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름, 자, 이렇게 돼 있죠. 얘 이름이 왜 그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 취득세라고 쳤을까요? 이름 왜 취득세라고 했어요, 얘가? 그래요. 취득하걸랑 내란 얘기예요. 취득 안 하면 안 내요. 이건 취득시 언제야, 시효 취득은? 물론 얘 등기시날 이렇게 됐죠. 근데 얘는 실질과세원칙이니까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이날이게요. 시효가 완성이 되어 취득한 다음에, 그리고 취득을 한번 취득해야 되니까 이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될 수가 없죠. 왜? 자, 점유를 내가 시작했어, 오늘. 그랬더니 오늘 딱 하자마자 기시까지 했더니 딱 시작했더니 맘먹었더니 남양 시청 시간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너 여기 점유 시작한 거지?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대. 그랬더니 점유할 거야. 그랬더니 앞으로 20년 동안 점유할 예정이니? 그럴 예정이야. 그랬더니 잘 됐네. 그러면 앞으로 네가 20년 쭉 점유해서 네 거 될 거니까 지금 먼저 깔끔하게 취득세 내고 해. 퇴금 먼저 내.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점유 시작해 내 것도 아닌데 했는데 이거 내 거 될지 안 될지 여기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날 취득한 걸로 보면 이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하고 등기치라는 얘기잖아. 남의 토지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름 자체가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거예요. 그럼 시효 취득은 뭐라고요? 타인의 토지를 내가 점유해가지고 몇 년 이상 점유하면 20년 이상을 점유하면 시효가 완성돼서 취득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취득세는 이날이 되는 거죠. 근데 양도세는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취득해서 나중에 팔 때 이날로 가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세금을 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는 점유 개시일이고 취득세는 이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죠? 걔는 언제다? 시효 완성일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4번에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그런 거고요. 특수한 거래가 해가지고 거기 뭐 있어요? 환지 나오네요. 환지. 이게 다 공법 얘기네요. 그러니까 1999년에 얘가 농지를 갑이 가지고 있다가 얘가 2014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2016년에 환지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2019년에 이걸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이 99년 농지를 가지고 있었죠? 자, 환지 처분을 받았네요. 자, 이제 지목이 뭘로 바뀌나요? 환지처분 받으시 뭘 바뀌어? 대로 바뀌죠, 대로. 지금 얘가 이걸 파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 토지, 이 주인, 누굽니까? 이 누구 거예요? 이 땅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그죠? 그 얘기잖아. 그럼 갑이 저 농지 팔고 이거 샀나요? 아니죠?
환지 처분이 뭐예요? 종전 토지 대신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라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 없는 거지. 그러니까 팔기는 얘를 팔았지만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가 된다? 1999년이라는 얘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환지 전 그래요. 이게 그죠?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끝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환지 받으면서 문제가 있죠. 우리가 환지 받을 때 이제 공사 끝나면 뭐 한다 했어요? 칼질해가지고 팔잖아요. 칼질에 분할 주잖아요. 분할한다 이제 칼질이 아니라 그죠? 분할. 분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할할 때 보면 이 대지 분할이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왜? 너무 작게 분할해도 안 되고 너무 크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작게 분할하면 면적이 너무 작아가지고 건축법 그 건폐율 적용받고 하면 땅콩주택을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 뭐가 있어요?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 지역별로 최소 면적 이 정도는 그 밑으로는 안 된다고 제한해 놨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얘가 최소 면적이 60평이고요. 최대가 120평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환지를 봤는데 내가 받는 환지 권리 면적이 50평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받을 거 50인데 여기 최소 면적 얼마야? 60이에요. 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50평은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과소토지라고 그래요. 과소토지.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청산해요. 돈을 주고 처리해버리는 거지. 아니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환지를 받을 수도 있죠. 대신 어떻게 받아? 원래 50평인데 60평 받았으니까 10평을 늘려받았죠. 그걸 뭐라고 한대? 그걸 중환지라고 그래요. 중환지가 별거 있어요? 그죠? 자, 얘가 원래 150평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최대 면적이 얼마야? 120이에요. 이걸 과대토지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120, 150을 받을 수 없죠. 얼마 받아야 돼? 120만 받겠죠. 어떻게 받았어? 줄여받았죠. 가만지. 이 얘기잖아. 그럼 늘려받은 10평은 내가 취득한 거고 덜 받은 30평은 팔은 거죠. 그럼 얘는 취득한 거고 얘는 양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야? 이건 10평 샀으니까 내가 돈을 줘야 되고 30평 팔은 거니까 돈을 받아야 되죠. 우리 공법에서 이거를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배웠죠? 공법에서 청산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죠. 그래서 증감된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는 언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 없으면 그냥 환지 전. 그래서 일본에 거기 환지 전 토지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따른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 토지에 대한 증환지, 감환지 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 양도 시기는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뭐 그런 얘기네요. 2번 완성도로 확정되지 않은 자산. 이거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잔금을 다 줬는데 얘가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잔금을 청산했어요. 그죠? 그러면 아직 완성 안 됐죠? 그땐 대금 청산일로 가면 안 되겠죠? 언제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의제 취득 시기는 의제가 뭐예요? 의제? 이날 취득을 안 했지만 뭐뭐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정하고 좀 다르죠. 추정은 입증하면 변동될 여지가 있는데 의제는 그냥 무조건 그걸로 본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무슨 뜻이에요? 이날 취득 안 했지만 얘네들은 무조건 이날 취득한 거로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건부기예요. 1번이 뭐야? 토건부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말하죠. 그죠? 그 2번은 주식이고. 그러니까 토건부기는 언제다는 거야?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건 이날 취득을 안 했지만 언제 취득한 걸로 보겠다고요?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그냥 보겠다는 거야. 그게 의제죠, 의제. 그죠? 그리고 2번 주식은 1년 늦어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건 언제? 이날 안 샀지만 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거로 의제 보겠다. 그 뜻입니다. 그럼 얘가 이것까지는 안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럼 왜 84년도 이전에 산 건 왜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거로 보느냐? 이거는 84년도 이전에는요 공시가격 우리가 지금 하는 공시가격이죠. 법률에 따라 공시하잖아요. 그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공시가격을 어떻게 정한다는 법이 그러니까 엄청 복잡했어요. 막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공시가격 개념이 언제 생긴 거야? 85년도 1월 1일에 생긴 거예요. 1월 1일에. 그래서
그 전에 산 애들은 언제? 85년 1월 1일에 취득항으로 보겠다. 그 뜻입니다. 어쨌든 그게 뭐다? 의제 취득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얘는 뭐 너무 깊이 갈 건 없습니다. 지금 듣고 수업 듣고 그냥 하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깊이 안 가셔도 돼요. 괜히 무리할 필요 없고. 그다음 지적 넘어가 326페이지 양도 차이 계산. 자, 거기 계산 구조 나오죠? 거기 외우라 했죠? 다 외우는 거니까 한수 칠 필요 없어요. 그 과표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기죠.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때 뭐 감면하고 결정세기 나오고 가산세 붙고 이런 것까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표까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과표. 근데 과표 나오면 거기다 세율 곱하면 산출세기 나오는 거죠. 그죠? 얘는 나오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외우기만 하면.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많이 물어본다니까요. 양도 가격에서 뭘 빼준다고요? 필요 경비를 빼주죠. 그럼 뭐가 나와요? 양도 차익이 나오고. 그죠? 여기서 뭘 빼죠? 물가상승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량을 해주면 이번다 양도 소득금액 이렇게 되죠. 여기서 뭘 빼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럼 얘가 뭐예요? 과세 표준. 얘가 이름이 원래 양도소득 기본공제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럼 어디서 빼줘야 돼? 양도소득 기본공제니까 양도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과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필요 경비가 뭐가 있다?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비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필요 경비 그럽니다. 이걸 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순서 물어본다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 근데 어차피 순서 물어봤는데 모르면 이 문제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잘 기억하셔야 되죠.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이 뭘까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뭐다? 양도소득금액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마지막에 꽂혀가지고 기본공제 그러면 안 돼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는 얘고 과표 계산 시 마지막 공제는 기본공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만 나오는 거죠. 기출로 이런 거 나온 적 있어요? 이렇게 이거 물어본 적 있어요? 그냥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OX.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맞잖아요. 이게 시험으로 나와서 그냥 여기서 얘하고 얘 빼면 얘가 나오잖아. 그 뺀 금액이 얘잖아. 여기다 뭘 곱해?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죠. 그것도 물어본 적이 있고요. 이것도 있다 있잖아요. 다음 중 과세 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과세 표준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뭐예요? 마이너스 되는 거죠.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 기본공제죠. 그게 아닌 걸 고르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그때 당시 정답은 뭐 가산세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 것들도 다 이 순서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선으로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기본으로 나온 게 이거죠. 얘가 실거래가로 가면 취득가액도 뭘로 가요? 실거래가로 가야 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해서 동일 방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칙은 뭘로 가요? 실거래가로 다 가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뭐다? 실거래가는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그죠? 말로만 나 얼마에 샀어? 얼마에 팔았어? 안 됩니다. 장부나 기타 영수증 중 확인이 됐을 때만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죠?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는 걸 한다 했죠. 이는 뭐예요? 실거래가 확인이나 인정 안 됐을 때는 이 금액을 실거래가로 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 해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얘는 순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죠? 매매 사례 가액. 비슷한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이걸로 가고, 얘가 없으면 뭘로 간다? 감정 가액으로 가고, 이도 없으면 환산 가액. 여러분, 이걸 환산 취득 가액이에요. 원래 이름이. 그죠? 그잖아요. 그리고 이도 없으면, 그죠? 기준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가액이 인정이 안 돼. 서류 등이 미비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가요? 매매 사례 가액. 똑같이 가죠? 매매 사례 가액. 그리고 감정가액 그리고 기준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것도 정답으로 엄청 나와요. 그냥 물어보는 게 이건 진짜 나오면 맞으라고 되는 거죠. 왜? 물어보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뭐 순서 매감한기 매감기 이거하고 또 하나 뭐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물어볼 게 없어. 그거밖에. 그러니까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감한기 순서로 간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환산가액은 언제만 적용한다? 취득가액만. 얘 이름이 환산 취득가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만 적용해? 취득가액만. 이름을 환산가액을 외우지 말고 헷갈리면 환산 취득가액 그래서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온 적 있어요?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만 취득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땡 틀렸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산 취득가액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취득가액이 환산 취득가액이니까 언제만 취득가액의 경우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최근 시험에도 얘가 그것도 정답으로 뜻하게 나와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매환감기 이렇게 나왔어요. 매환감기가 아니라 뭐? 매감한기요. 근데 이게 자꾸 있잖아요. 그러면 매환감기, 매감한기, 매환감기 그러면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그게 맞는 것 같아. 환기인지, 감기인지, 감기인지, 환기인지. 감기가 좋아, 환기가 좋아. 환기가 좋지. 뭐 환기시킨다죠. 감기는 뭐 감기 뭐가 좋아? 감기 아니에요? 뭐가요? 환기요. 그러니까 매감, 환기가 맞는 거야. 그죠? 그렇게 보셔. 그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교재 1127페이지 양도차익 그래가지고 이번에 양도차익 계산 그랬죠?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방법과 기준시가에 따른 방법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가로 안에 매매사례 감정이 적용되면 그 매매사례 감정으로 가고 그리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인데 추계조사 결정에서 뭐가 가면은 매매사례 감정 환산 적용이면 그걸로 가고 그리고 둘 다 기준시가라고 하면 기준시가. 거기도 보면 양도가액에는 뭐가 없어요. 가로치고 환산이 없잖아. 그죠? 왜? 걔는 환산 적용 안 하니까. 걔는 어디만 있어? 취득가액만 있죠. 이것도 가끔 어렵게 나오면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바꿔가지고 양도가액 실거래가를 가로치고 거기다가 매매사례 감정 환산 이렇게 집어넣을 때가 있죠. 이거 조심하시고 어쨌든 동일 방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표에 보면 원칙이 실거래가액 둘 다.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뭐요? 실지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있죠. 요거는 얘를 뭘 적용할 때 실거래가로 갈 때 얘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뭘 하게 되면요. 추계조사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매감한기로 가겠죠. 그럼 만약에 취득가액을 매감한기로 가게 되면 그때는 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건 있어야 돼요. 얘는 언제 적용한다고요?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로 갈 때 얘네 둘을 경비로 가요. 그럼 얘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됐을 때 추계 결정하게 되면 그때는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필요 경비 계산공제액이라는 게 있죠.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양도가액이 다시 실지 양도가액인데 그게 특례에 뭐라고 해서 확인되지 않아서 추계 결정하면 매감기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인데 확인한다면 매감환기 해서 환산 취득가액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넘어가시면 이제 나머지 크게 볼 거 없죠? 그리고 그 밑에 2번에 양도가액 그랬죠? 양도가액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1번에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뭐 그 얘기 당연한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취득가액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비용에 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거기 취득가 해가지고 실거래가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실제 취득가에서 확인이 안 돼. 추계 결정하면 줄친 거 있죠. 줄친 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 사례 감정 환산이 적용되는 경우. 감정가에 포함한다.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걸 보세요. 양가로 3번. 교재는 이게 약간 막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자, 지금 이거 했죠. 얘를 만약에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뭐 한다 했죠? 추계조사 결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추계조사 결정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있죠, 요거. 요 두 개는 얘가 실거래가 할 때 적용한다 했잖아요. 그럼 막 금방 했죠. 얘를 추계하게 되면 이거 대신 뭘 적용한다고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라 그래요. 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제율이 법으로.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시험에 나오면 계산 문제인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가 나오면 얘는 3%예요. 공제율이 법으로 3%, 1%, 7%, 3개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부동산을 내니까 3%예요. 근데 어떤 금액이 3%냐면, 얘가 지금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취득가를 뭘로 가? 매가만기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그 매가만기 중에 어떤 금액의 3%냐면, 그 매가만기 중에 항상 있는 금액이 뭐예요? 기준시가죠. 매매사례 감정 환산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기준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그 기준시가의 3%예요. 근데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도 있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언제적 기준시가일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뭐와 관련된 거예요, 얘가? 취득가과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거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일단, 구하는 방식은.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특례가 하나 있다는 거야. 뭐? 자, 얘를 매가만기 중에 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그러니까 추계조사 결정은 취득가액을 뭘로 간다고요? 매매사례 감정가액이 아니라 뭘 적용해? 환산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죠. 자, 보세요. 그럼 어쨌든 이걸로 가게 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산가액에다가 필요 경비는 뭘로 가요? 경비는 필요 경비 계산공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경비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이걸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있죠. 저기 있는 자본적 지출에 가고 뭐 양도비를 합해요. 해가지고 얘네들은 이 두 개 중에서 큰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지. 언제만 얘가 환산가액으로 갈 때는 원래는 1번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죠? 이 경우는 이 두 개를 구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게 여기저기 섞여 있어요. 그죠? 우리 교재는 보시면 거기 여기도 있네요. 329페이지도 있네. 329페이지 취득가액 있죠? 329페이지 찾으셨어요? 그 양가로 3번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 있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 감정 또는 환산가액에 따른다. 그랬죠? 다만 지금 어딘지 아세요? 이 329페이지 3번 취득가액의 양가로 3번.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다만 있죠, 다만. 다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아래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의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할 수 있다. 1의 금액이 원래대로 뭐예요? 취득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 합한 금액. 원래 이걸로 가야 되죠. 근데 얘는 그거하고 뭐하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한 금액 두 개에 비교해서 뭐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다는 얘기는 2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2로 간다는 얘기. 그럼 둘 중에 뭘로 가라는 거예요? 큰 금액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환산가액할 때 특례 규정입니다. 사실은 이거 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시험 문제 제목이 뭐였냐면 다음 중 양도 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시오. 아니 양도 차익을 구하라기도 못 구하는데 최소화래. 나 학교 다닐 때 학력고사 볼 때 그죠? 그때 수학 문제 풀 때 최소화 그때는 들어본 적이 없는 최소화를 여기 된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이용해서 풀어라는 얘기야.
그럼 그 문제를 풀려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얘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외워가지고 풀어야 되고요. 환산가액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 다 구한 다음에 또 뭐 또 알아야 돼? 아, 환산이니까 특례가 있네. 그러면 요렇게 더하고 요거 더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빼가지고 양도 차익을 구하라. 이게 말이 막걸리요. 이거 완전 장난 아니죠. 풀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찍어야 된다니까,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특례가 이런 게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거 물어보대요. 나온 김에 한번 해볼게요. 환산가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는 지금 양도가액은 있어요. 실거래가. 근데 뭐가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죠. 그럼 만약에 양도세 실거래가가 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그러니까 양도가액에 실거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야? 양도 당시, 이건 알 건 없어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환산은.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가액이 10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이다. 그럼 2분의 1 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나와? 5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양도가액도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얘는 뭘로 가? 매매사례 감정으로 갈 수 있죠. 그럼 그 매매사례 감정 가액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환산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풀 때는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알아야지, 이것도 알아야지, 이것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된 거죠. 문제를 그냥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건 뭐 그렇다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보시면 되죠. 그리고 교담인자 330페이지부터 뭐가 나와요? 필요경비 얘기 나오는 거지. 실질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뭐 양도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경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필요경비가 뭐냐 써놓은 건데 이거 못 외운다겠죠.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죠? 얘는 그때 어떻게 했어? 나중에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 되지 않는 거 해가지고 포함되지 않는 거 제가 7개 써준 거 있었죠? 그거 그냥 위주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331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거니까 굳이 무리해서 외울 필요는 없다.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필요경비는 시간 좀 있는데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아직 1시간 남았으니까, 한 주 남았으니까. 그죠? 진도 다 했으니까. 그죠? 남겨두고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렇고 다음 주에 거기 남은 거 정리하고 과표, 세율, 그리고 부가징수.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쨌든 뭐 지금 벌써 진도가 두 번째 다 끝나가죠. 세 번째네, 이제 12일 세 파스죠. 그죠? 날짜 금방 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막 놀고 할 때 아니거든, 중간반들도. 그러니까 야간반하고 중간반의 차이가, 중간반은 어떤 시간적 여유가 좀 있잖아요. 더, 그죠? 그럼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왜? 수업만 듣고 가면 똑같지. 저녁에 공부를 해야 돼요. 오후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세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